부모들이 야 그래서 야 의사 세면 5억도 번대. 있죠. 그것도 중요한 이제 논쟁거리랄까 아니면 이제 정책상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현재는 영재고등학교 8개, 대충 선발위원회 800명, 과학고등학교 20개 정도 이제 시도별로 지정돼 있고, 거기에 선발위원 한 1,500명, 합쳐서 한 2,300명 정도가 영재고 과학고 한 해 이제 정원이죠. 그럼 학교별로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의대를 가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 8%에서 10% 보더라고. 그럼 한 200명 안팎이 이제 의대로 빠져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실제로 의대 입시에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별로 이제 비율이 높은 학교가 있으면 지적을 당한단 말이에요. 당신들 좀 애들 좀 잘 가르쳐. 이 학교는 기초과학을 공부하든지 첨단 엔지니어링에 파고들 수 있는 인재를 키워달라는 학교가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의사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확고하게 나는 이런 것으로 나는 이제 국가 경쟁력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제로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임상의가 돼서 치료 행위하는 거 관심 없어요. 난 진짜 뭐 과학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나 노벨상 받는 학자가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근데 일부는 어쨌든 의대로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사실 원하는 게 아니겠죠. 부모들이 그래서 의사 세면 5억도 번대. 또 머리 좋은데 왜 의대를 포기해 바보야. 뭐 사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학교마다 그 의대를 진학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이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게 이제 비율이 한 20, 30개 학교 중에 높은 학교는 지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학교가 그걸 억제하는 걸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거야. 또 다른 애가 높으면 걔가 또 지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강화시켜. 그 인류적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서류 심사할 때 서류에다 나는 의대는 진학하지 않겠어요 하는 뭐 각서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대 진학을 하게 되면 뭐 기숙사에서 퇴소해요.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뭐 의대 진학을 결정하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면 사실 뭐 졸업하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불이익은 불이익이죠. 그다음에 뭐 니네가 받은 혜택을 말하자면 이제 물어내.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의대 진학한 부모 입장에서 그거 지금 뭐 한 2, 3천만 원 내고 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 혜택은 다 받았으니까. 애가 뭐 그 공부하는 데서는 어쨌든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하고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과 공부를 했으니까 혜택은 다 받았으니까 됐어. 그거 돈 몇 푼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통해서 억제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그 친구가 의대를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초의학 분야도 있거든요. 의학 분야에서. 임상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의학 기초 분야 학자가 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저는 대수롭지는 않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억제하는 이제 실제로 교육부나 뭐 학교 자체의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현재 의대 정원이 한 3,000명 되니까 그 중에 이제 과학고 영재들이 한 200짜리 정도를 뺏어 간다고 하더라도 좀 임팩트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또 한 5,000명으로 늘린다면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임상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아주 고도의 어떤 영재성? 아니 물론 똑똑해야죠. 하지만 모범생 정도면 되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뭐 아주 고차원적인 뭐 4차원, 5차원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한다든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 생물학적, 뭐 화학적, 뭐 아니면 수학적 역량이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이렇게 사람을 병든 사람을 잘 돌보겠다는 어떤 측은지심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애정, 배려 뭐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고도의 어떤 영재성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조금 뭐 선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 이제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얘가 뭐 고등학교 때 뭐 봉사활동을 뭐 꾸준하게 오랫동안 뭐 그런 걸 점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뭐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을 일단 남다르게 했다든지 뭐 그런 걸 평가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좀 문제입니다. 지금 응급의사가 부족하다면서요. 아니면 지방에서 일해서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난 응급의학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형 수술을 막 이렇게 뭐 개복 수술하는 그런 리스크가 높은 분야를 싫어하는 의사가 적다. 그러면 그거 하는 의사를 지정해서 의사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은 그 일을 하세요. 그 이후에는 의사니까 뭐 자기가 분야를 바꿔서 돈 잘 버는 분야로 넘어가더라도 남들이 가기 꺼려하고 힘들고 뭐 그런 분야는 그렇게 따로 선발을 해서 10년 동안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수급 문제도 해결되고 좀 더 의료 혜택을 전 국민이 잘 받을 수 있고 뭐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할 수도 있고 그거 말하자면 난 성형외과 의사 할 정도 그 경쟁은 내가 할 정도로 성적은 안 좋은데 뭐 상대적으로 뭐 응급의사 하는 그 성적은 돼. 그런 친구가 의사가 된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잘하고 최소한 뭐 상위 10%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킬 테고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단순하게 뭐 인원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인원을 늘리면 뭐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망가진다 뭐 그것도 별로 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부족하면 더 뽑는 게 많고 그렇게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기회를 좀 더 넓게 주는 것도 뭐 내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뭐 사연들이 있겠죠 뭐.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교육의 민족 운영자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제 채널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도 좀 일부 좀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저로서 의미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게 고도 영재 뭐 영재라는 게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 돼서는 사실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귀여서 듣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좀 뭔가 좀 새로운 컨텐츠를 얻으셨다면 대단히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서 뭐 댓글 같은 게 올라온다면 저도 의미 있게 그걸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 채널이든 아니면 뭐 다른 기회에 또 전달드리고 자료를 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단지 이제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놀고 있네. 뭐 이렇게 영재가 흔해 빠졌어. 뭐 이런 식의 댓글은 안 해주셨으면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또 그게 막연히 그냥 뭐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